2026년 인류를 화성에 착륙시키고 거대한 식민지를 건설해 이주시키겠다. 과거 테슬라의 앨런 머스크가 한 말입니다. 당시에는 마치 허언처럼 들렸지만 놀랍게도 지금 이 공상 영화에서나 벌어질 법한 일들이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들어 언론들은 황당한 말 같지만 앨런 머스크가 만든 스페이스 X만큼 화성 탐사의 꿈을 냉철하게 또 현실적으로 실현해낼 수 있는 기업은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 전문가는 머스크가 돈은 테슬라에서 벌고 투자는 스페이스 X에 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정말 그의 말처럼 우주선을 타고 화성에 여행하고 도시를 건설하는 것이 눈앞에 놓여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도 이에 질세라 우주산업에 대한 야심찬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전 세계 우주산업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미국은 일찌감치 우주 탐사 개발을 정부 주도에서 민간 주도로 전환하고 적극 육성해왔습니다. 과거 천문학적인 비용이 들고 가시적인 성과가 없다고 여겨져 정부가 전담해왔지만 이 우주산업의 주도권을 민간으로 넘겨버리면서 글로벌 기업들은 우주를 새로운 기회의 땅으로 보았습니다. 이에 거대한 자본력을 가진 글로벌 기업들이 우주 사업에 뛰어들었고 현재 세계 1, 2 부호 테슬라의 앨런 머스크와 아마존의 제프 베이조스는 우주개발 주도권을 놓고 강력하게 맞붙고 있습니다. 앨런 머스크의 스페이스X는 우주선을 궤도로 보내는 로켓을 재활용하고 기술을 첨단화해 민간 우주항공 시대를 개척했습니다. 스페이스X는 작년 5월 30일 나사 우주비행사 2명을 태워 국제우주정거장에 보내 민간 기업의 첫 우주여행이라는 이정표를 세웠습니다. 또한 작년 11월 16일에는 실제 임무가 있는 우주비행사 4명을 ISS에 보내 민간 우주선 정규운항 시대를 열었습니다. 최근 아마존 CEO 제프 베이조스는 지난 3일 사임 의사를 밝히면서 이후 아마존 이사의 회장직을 맡아 우주 탐사 기업인 블루 오리진 경영에 주력하겠다고 했습니다. 블루 오리진은 스페이스X의 라이벌 기업으로 제프 베이조스는 매년 10억 달러 상당의 아마존 주식을 팔아 블루 오리진에 투자해왔습니다. 블루 오리진은 우주 관광과 더불어 달에 사람을 보내 도시를 건설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재밌는 것은 앨런 머스크는 화성에 도시 건설을 꿈꾸고 있고 제프 베이조스는 달에 도시를 만드는 것을 꿈꾸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스페이스X와 블루 오리진과 함께 우주항공 산업의 트로이카라 불리는 기업이 있습니다. 결자 억만장자이자 사업가인 리처드 브랜슨이 설립한 버진 갤럭틱입니다. 버진 갤럭틱은 세 회사 중에서 민간 우주여행 상용화에 가장 앞서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버진 갤럭틱은 올해 우주 상업 관광을 시작하기 위해서 지난해 12월 우주 여객기를 첫 발사했지만 엔진 부사가 되지 않아 실패했습니다. 조사 결과 추진 체계를 모니터하는 컴퓨터 연결이 잘못된 것으로 밝혀져 이를 고치고 지상시험을 거쳐 오는 2월 13일 비행을 다시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미 버진 갤럭틱의 우주 비행에는 미국 팝스타 저스틴 비버, 할리우드 스타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 등 600여 명이 돈을 내고 참여하겠다고 약속한 것으로 보도되었습니다. 가장 싼 티켓은 우리 돈으로 3억 원 정도면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같은 시도들은 이제 우주선을 타고 누구나 달나라 여행을 가는 시대가 정말 머지않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최근 우주산업에 대한 움직임이 바빠지고 있습니다. 최근 하나, AP위성, 세트랙I 등이 한국 항공우주산업과 손을 잡고 차세대 유선 개발 사업에 뛰어들었습니다. 한국 항공우주산업은 최근 뉴스페이스 태스크포스를 출범시키며 500조 원으로 추산되는 우주시장에서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하겠다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또한 하나는 세계 최고의 기술을 가진 국내 인공위성 전문기업 세트랙I를 1월에 인수하며 우주항공 산업의 주도권 선점에 나섰습니다. 한국이 지금 우주산업 중에 가장 주력하는 것은 저궤도 위성입니다. 앨런 머스크와 제프 베이조스도 우주산업과 도시건설 외에도 저궤도 위성에 가장 큰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앨런 머스크의 스페이스X는 오는 2027년까지 저궤도 위성 12,000개를 쏘아 올리겠다고 했고 아마존은 프로젝트 카이퍼를 통해 저궤도 위성 3,236개를 쏘아 올리겠다고 했습니다. 이 두 기업의 경쟁처럼 전 세계가 우주산업 중에서도 지금 저궤도 위성통신에 주목하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저궤도 위성통신 지원율은 0.02초로 정지궤도 위성통신이나 해저 광케이블 대비 현저히 낮은 수준입니다. 또한 정지궤도 위성의 경우 무게가 1톤이 넘고 크기도 5m 이상이기 때문에 대규모 제작비가 소요되며 먼 거리까지 데이터를 전송하기 위해 안테나와 많은 전력이 필요합니다. 반면 저궤도 위성 크기는 2m 이하가 대부분이고 저렴한 비용으로 제작할 수 있기에 전세계 광대역 인터넷 서비스 제공을 위한 차세대 네트워크 시스템으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미래통신의 새로운 규격이 될
6G를 제대로 구현하기 위해서는 저궤도 위성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6G는 초당 1TB의 전송 속도로 5G에 비해 무려 50배나 빠릅니다. 또한 5G는 이동통신 전파가 고도 120m까지 도달했다면 6G 시대에는 저궤도 위성과 연결해 지상 10km까지 커버리지가 높아집니다. 6G를 이용하면 위성과 지상 통신을 연결한 미래형 통신 생태계가 열리는 것입니다. 6G는 앞으로 하늘에서 시속 1000km 속도로 이동하는 플라잉카, 드론 등을 지원해주고 지상의 전기차가 완전 자유주행을 가능하게 하는 중요한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미국뿐만 아니라 일본, 중국 등 전 세계가 저궤도 위성을 경쟁적으로 개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최근 전 세계는 한국을 주시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한국은 미국과 협상을 통해 2020 미사일 지침에서 우주발사체 개발의 고체연료 사용 제한을 해제했습니다. 이것으로 그동안 한국의 우주발사체의 활발한 개발과 연구를 막아온 장애물이 제거되었고 앞으로 저궤도 위성을 언제 어디서든 우리의 필요에 따라 올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과거 중국은 5G에 대해서도 가장 오래 준비해왔지만 세계 최초 상용화 자리를 한국에 내줬고 미국 또한 한국보다 앞서 발표하려 했지만 실패했습니다. 이 때문에 이제 교체연료 사용 제한 해제로 날개를 단 한국의 추격에 긴장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지난해 한국 정부는 5년간 2천억 원을 투입해 6G에서도 세계 최초를 도전한다고 말했습니다. 삼성전자는 지난해 6G 백서를 발간한 이후 5G 전국만 구축이 이뤄지지 않았음에도 10년 뒤 기술 표준을 선점해 경쟁자들을 따돌리겠다고 했습니다. 5G 세계 최초 상용화 타이틀을 한국에 내준 미국, 유럽, 일본, 중국은 6G에서만큼은 주도권을 되찾겠다는 의지를 나타내고 있지만 한국 역시 5G 선도국의 입지를 6G까지 연결시켜 명실상부한 정보통신 기술 강국으로 입지를 다지겠다는 전략을 세우고 있습니다. 한국항공우주가 중대형 인공위성을, 하나시스템은 적외선과 레이더 탑재체를, LG 넥스원은 다목적 실용위성 6호의 탑재체를 개발하며 역할 분담을 제대로 해나가고 있습니다. 여기 하나가 최근에 인수한 세트랙아이까지 가세했습니다. 세트랙아이는 위성 전체 시스템을 개발할 수 있는 국내 유일의 민간기업으로 한국 최초 위성인 우류베리 1호 개발진들이 1999년 창업한 회사입니다. 세트랙아이는 놀라운 기술력으로 아랍에미리트의 꿈을 이뤄준 기업으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세트랙아이는 아랍에미리트의 인공위성 2009년 두바이셋 1호, 2013년 두바이셋 2호, 그리고 2018년 칼리파셋에 기술 지원을 해주었습니다. 아랍에미리트는 석유시대 이후에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 인재들을 한국에 보내서 기술을 배웠습니다. 현재 아랍에미리트에서 화성 탐사선 프로젝트 총괄 책임자 옴난 샤라프는 한국에서 7년간 머무르며 세트랙아이에서 유성기술 이전에 참여했고 카이스트에서 과학기술 정책으로 석사학위를 받았습니다. 아랍에미리트는 이처럼 미래를 한국에서 배웠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국은 더 큰 미래를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한국은 정부와 기관, K방산의 대표주자인 민간기업들의 힘을 합쳐 우주개발에 시동을 걸고 있습니다. 오는 3월 차세대 중형위성 1호가 발사되고 10월에는 독자적인 우주수송 능력을 확보하기 위해 누리호가 쏘아 올려집니다. 전 세계는 지금 한국의 뉴스페이스 시대를 향한 질주를 눈여겨보고 있습니다. 이상 쓸멍이었습니다.